혹시 벽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은 적 있나요? 여러분의 감정, 노력, 심지어 간단한 부탁까지도 그 사람에게 전혀 닿지 않고 튕겨 나오는 것 같다고 느꼈나요? 그렇다면 이 영상은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은 복잡한 심리학 용어는 잠시 접어두겠습니다. 대신 제가 간단하지만 믿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한 3가지 테스트를 알려드릴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나르시시스트라면 결코 통과할 수 없는 일종의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는 핵심 열쇠를 얻게 될 겁니다. 이 간단한 실험의 결과가 여러분을 충격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 어떤 대상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나르시시즘은 단순히 이기심이나 자존감이 높은 수준을 넘어서는 개념입니다. 이것은 깊은 성격 장애이며 핵심에는 공감 능력의 완전한 부재, 과장된 자기 중요성, 그리고 찬사를 향한 절박한 욕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타인을 독립된 인격체가 아닌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 혹은 자신의 위대함을 비춰줄 거울로만 인식합니다. 그들은 매력적이고 카리스마 있으며 심지어 성공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 가면 아래에는 공허함과 차가움만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드릴 3가지 테스트는 바로 그 가면, 속을 들여다보고 그들의 진짜 얼굴을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이자 아마도 가장 결정적인 시험은 바로 진심으로 사과하는 능력 테스트입니다. 간단하게 들리죠?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에게는 이게 사실상 불가능한 임무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깨지기 쉬운 자아는 나는 절대 틀리지 않는다는 환상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은 그들에게 정신적인 사망 선고나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완벽하지 않다는 걸 인정해야 하는데 나르시시스트의 세계관에서는 그게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일인 거죠. 그래서 나르시시스트에게 명확한 잘못을 짚어줄 때 여러분은 절대 간단하고 명료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라는 말을 듣지 못할 겁니다. 그 대신 여러분은 하나의 쇼를 보게 될 겁니다. 이 시험은 이들이 책임을 지지 못한다는 근본적인 인격 결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겁니다. 나르시시스트, 즉 자기애성 인격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가짜 사과는 어떤 특징을 가질까요? 가장 흔한 형태는 바로 책임을 당신에게 돌리는 사과입니다. 네가 그렇게 느끼도록 만들었다니 미안해, 혹은 네가 너무 예민해서 미안하다 같은 말들이 대표적이죠. 잘 보세요. 이들은 자신의 잘못된 행동이 아니라 그 행동에 대한 당신의 반응 때문에 사과하는 겁니다. 이 방법으로 그들은 책임을 회피할 뿐만 아니라 당신이 자신의 감정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또 다른 전형적인 유형은 바로 경시하기, 즉 최소화입니다. 에이, 그냥 농담이었잖아, 혹은 별거 아닌 일로 너무 호들갑 떨지 마 같은 식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감정과 자신의 잘못 자체를 모두 무시하며 당신이 느끼는 고통은 자신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사과가 아닙니다. 그저 순도 100%의 명백한 조작, 매니플레이션일 뿐입니다. 이 실험을 시작하려면 나르시시스트의 잘못이 너무나 명확해서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을 골라보세요. 주관적인 내용이 아닌 구체적인 사실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미팅에 지각했거나 당신에게 의미 있는 기념일을 잊었거나 혹은 직접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경우 같은 거죠. 차분하게, 그리고 비난조 없이 이 사실과 그것이 당신에게 미친 영향을 지적하세요. 이렇게 말해보세요. 네가 제 시간에 오지 않아서 정말 속상했어.
나는 너를 믿고 의지하고 있었는데.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침묵하며 관찰하는 겁니다. 힌트를 주지도 말고 사과를 요구하지도 마세요. 그저 상대방이 반응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을 주세요. 바로 이 침묵의 틈에서 그의 진짜 본성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의 반응이 바로 당신이 찾던 답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99%의 경우 나르시시스트는 이 테스트에서 처참하게 실패할 겁니다. 그들은 온갖 종류의 조종 기술을 총동원하며 방어 태세를 취할 겁니다. 첫 번째는 부정입니다. 그런 일 없어. 네가 다 꾸며낸 이야기잖아. 두 번째는 가스라이팅입니다. 그는 당신이 사건을 잘못 기억하고 있다거나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한다거나 심지어 당신이 먼저 자신을 자극했다고 설득하려 들 겁니다. 세 번째는 역공, 즉 소위 책임 전가입니다. 하지만 지난달에 당신은 말이야. 그는 곧바로 화살을 당신에게 돌리고 과거의 실수 하나를 들춰내 당신의 현재 주장을 무력화시키려 할 겁니다. 그들은 당신이 내민 거울 속의 자신을 보지 않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겁니다. 실제 있었던 아주 흔한 이야기입니다. 한 여성이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파트너에게 드레스를 세탁소에서 찾아와 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런데 그는 깜빡 잊어버렸죠. 그녀가 이 사실을 차분하게 지적하자 미안해 자기야, 깜빡했네. 바로 해결책을 찾아볼게. 라는 평범한 사과는커녕 오히려 폭풍 같은 비난을 들어야 했습니다. 왜 네가 직접 안 찾아왔어? 넌 나한테 너무 많은 짐을 지우잖아. 네가 5분마다 계속 상기시켜줬으면 내가 안 잊었지. 그리고 고작 드레스 하나 가지고 뭘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해? 결국 이 여성은 드레스를 못 입게 된 것뿐만 아니라 뭘 부탁했다는 사실 자체와 속상해했다는 이유로 오히려 본인이 잘못했다는 죄책감까지 느껴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사과 실패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테스트를 통과했을 때의 모습은 어떨까요? 건강하고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은 실수를 저지르면 들켰기 때문이 아니라 타인에게 고통을 주었기 때문에 후회나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의 반응은 이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당신에게 실망감을 안겨드렸다는 것을 잘 알아요. 전적으로 제 잘못입니다. 지금 당장 이 상황을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지 같이 고민해 봅시다. 핵심 요소를 주목해 주세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당신의 감정에 공감하며 상황을 바로잡으려는 적극적인 의지, 이 세 가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찰 능력과 책임감을 갖춘 성숙한 사람의 반응입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 자기애성 인격 장애를 가진 사람은 이러한 행동을 근본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테스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테스트는 훨씬 더 미묘하지만 그만큼 확실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쁨 공유 테스트라고 부릅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타인의 성공을 견디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어떤 성취나 기쁨도 그들은 함께 기뻐할 이유가 아니라 마치 개인적인 모욕처럼 받아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세계에서는 우주의 중심이 오직 하나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죠. 당신의 성공은 그들로부터 관심을 앗아가고 그들의 위대한 존재에게 집중된 초점을 분산시킵니다. 이는 그들이 가진 특별함 혹은 독점적인 우월감을 크게 훼손합니다. 당신이 빛나면 그들의 시각에서는 당신의 빛이 자신들의 빛을 가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절대 두 번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오직 유일한 존재여야만 합니다. 이러한 현상의 이면에는
심리학자들이 자기애성 질투, 나르시시스틱 엔비라고 부르는 감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일반적인 시기심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기애성 질투는 매우 파괴적인 감정입니다. 그 감정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나는 네가 그것을 가지지 않기를 바라. 왜냐하면 그건 내가 갖지 못한 것이기 때문이야. 이들은 당신과 같은 것을 성취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단지 당신이 이룬 업적 자체를 무너뜨리고 당신에게서 빼앗아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그들에게 좋은 소식을 공유했을 때 그들의 첫 번째 본능적인 반응은 당신의 기쁨을 깎아내리고 폄하하고 또는 아예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 자아-이고의 방어 기제인 셈입니다. 이들은 진심으로 네가 잘 돼서 정말 기쁘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스스로가 보이지 않는 어떤 경쟁에서 패배자가 되었다고 느끼기 때문이죠. 이 테스트는 정말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정말 좋은 일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세요. 직장에서 승진을 하거나 대회에서 우승을 하거나 취미 생활로 인정을 받거나 아니면 어떤 개인적인 목표를 달성했을 때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일 하나를 고르세요. 그리고 조용한 환경에서 이 소식을 나르시시스트로 의심되는 사람에게 전달하세요. 이 일이 마땅히 받아야 할 만큼의 열정과 기쁨을 담아 이야기하세요. 나 오늘 승진했잖아. 믿을 수 있어? 너무 기뻐. 그리고 다시 한번 첫 번째 테스트와 마찬가지로 그 사람의 반응을 관찰하기만 하면 됩니다. 처음 몇 초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사회적인 가면을 쓰기 전에 잠시 동안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짜증이나 질투의 찡그림을 포착할 수 있을 겁니다. 상대방은 보통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가장 흔한 반응부터 살펴보면 바로 자기 자신에게로 대화 주제를 돌려버리는 것입니다. 오, 그거 정말 멋지네요. 그런데 말이죠. 저는 오늘 상대방은 당신의 좋은 소식을 그저 본인 이야기의 발판으로만 이용합니다. 물론 당신의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자신의 성과를 다시 늘어놓기 위해서 말이죠. 다른 옵션은 걱정하는 척 혹은 객관적인 척하며 당신의 성취를 깎아내리는 일종의 수동 공격입니다. 승진했어. 책임이 더 많아지니 피곤할 텐데. 괜찮겠어. 또는 월급은 많이 올랐어. 아마 기대만큼은 아닐걸. 그들은 기어이 당신의 기쁨의 찬물을 끼얹을 방법을 찾아냅니다. 세 번째는 완전한 무시입니다. 상대방은 그저 고개만 끄덕이거나 당신이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를 한 것처럼 주제를 휙 바꿔버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한 남자가 회사에서 자신의 프로젝트가 최고로 인정받아 상까지 받고 보너스도 받았다고 파트너에게 신나서 이야기합니다. 그는 파트너가 자신을 지지하고 함께 기뻐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대답은 이렇습니다. 아, 그거요? 그거 당신이 나한테 집안일 다 맡기고 주말 내내 매달렸던 그 프로젝트 말이죠. 뭐, 그래도 돈이라도 벌어왔으니 다행이네. 보이시나요? 그의 성취는 순식간에 비난의 빌미로 바뀌었습니다. 그의 기쁨은 완전히 망가졌죠. 그는 아무런 지지도 받지 못했을 뿐더러 오히려 죄책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공유된 기쁨 테스트, Shared Joy 테스트의 전형적인 실패 사례이며 상대방에 대한 완전한 공감 능력의 부재와 자기중심주의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건강하고 애정 넘치는 파트너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들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미소가 가득할 겁니다. 여러분을 힘껏 안아주며 이렇게 말하겠죠. 와, 정말 대단하다. 축하해. 네가 너무 자랑스러워.
너 정말 열심히 노력했잖아. 당연히 받을 만해. 자세히 말해줘. 어떻게 된 일이야? 건강한 파트너는 여러분의 성공을 곧 자신들의 성공으로 여깁니다. 위협을 느끼는 대신 여러분에 대한 자부심과 행복을 느낍니다. 여러분의 감정과 성취가 진심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관심을 보일 것입니다. 이처럼 진심 어린 기쁨과 자기애적 평가절하 사이의 극명한 차이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만나고 있는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확실한 지표입니다. 드디어 우리는 세 번째이자 가장 어렵고 또 가장 중요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바로 개인의 경계를 존중하는지에 대한 테스트입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있어 개인의 경계라는 개념 자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세계관에서 당신은 그저 자신의 연장선이자 활용 가능한 자원에 불과합니다. 자원에는 당연히 자신의 욕망, 자신의 의견, 혹은 자신만의 사적인 공간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경계를 설정하려는 어떠한 시도라도 그들에게는 반항이자 개인적인 모욕이며 자신들의 절대적인 통제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됩니다. 경계란 당신과 그들을 분리하는 장벽을 의미하는데 나르시시스트에게 이것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들은 모든 곳에 침투해야 하고 모든 것을 통제해야 하며 모든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당신의 아니오라는 거절은 그들에게 선전포고와 같습니다. 그들은 이 도전에 반드시 전쟁으로 응답할 것입니다. 경계는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그 경계는 바로 나라는 사람이 끝나는 지점과 타인이 시작되는 지점을 명확히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상호 존중 위에 세워지는 건강한 관계의 기본 토대입니다. 당신이 저에게 소리 지르는 건 불편합니다. 혹은 제 개인 메시지는 읽지 말아 주세요 라고 말할 때 이는 상대를 공격하는 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심리적 공간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에게는 이게 당신은 내게 영향을 미칠 자격이 없다는 말로 들립니다. 그들은 여기서 당신의 안전에 대한 필요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력에 대한 제한으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경계를 무너뜨리기 위해 모든 것을 할 것이며 당신들의 관계에서 무엇이 가능하고 무엇이 불가능한지 오직 자신만이 결정한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 연습을 하는데 용기가 필요하겠지만 결국 당신 자신을 위해 꼭 필요한 일입니다.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침범하는 경계선을 하나 선택하십시오. 명확하고 합리적인 선이어야 합니다. 거창한 것부터 시작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사소한 것부터 시작하세요. 예를 들어 제 일에 대해 묻지도 않은 조언이나 충고는 하지 말아주세요. 또는 예고 없이 불쑥 찾아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같은 것입니다. 당신의 요청을 최대한 침착하고 예의 바르게 하지만 단호하게 표현하십시오. 이때 나 전달법 iMessage를 사용하세요. 당신은 늘 왜 그렇게 해요가 아니라 저는 할 때 불편함을 느낍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계를 명확히 말한 후에는 상대방의 반응에 단단히 대비하십시오. 그 반응은 즉각적일 것이며 아마도 매우 격렬할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경계 설정에 다양한 방식으로 반응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언제나 당신이 자신의 요구를 부끄럽거나 잘못된 것으로 느끼게 만드는 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가장 흔한 반응은 나르시시스트의 분노, 나르시시스틱 레이지입니다. 그는 소리를 지르거나 당신을 이기적이라고 비난하고 자신을 사랑하지도 않고 가치 있게 여기지도 않는다고 몰아설 수 있습니다. 목표는 당신을 겁주어 물러서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피해자 행세입니다. 내가 너한테 다 해줬는데 어떻게 그렇게 은혜를 모를 수가 있니? 그는 당신이 끔찍한 사람이라고 느끼고 스스로 한 말을 철회하도록 죄책감을 강하게 압박할 것입니다.
또 하나의 방식은 완전한 무시입니다. 그는 당신의 말을 못 들은 척하며 다음번에는 누가 이 관계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지 보여주기 위해 당신이 설정한 경계를 보란 듯이 위반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한 여성이 남편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여보, 우리 재정 문제는 어머니와 이야기하지 않기로 해요. 이건 우리 둘만의 영역이에요. 아주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부탁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나르시시스트 남편은 갑자기 폭발합니다. 당신 지금 나를 엄마랑 갈라놓으려고 하는 거야. 엄마는 그냥 돕고 싶은 것뿐이라고. 당신은 늘 이기적이었고 당신 자신밖에 몰랐잖아. 그리고 다음 날 그는 바로 어머니께 전화를 걸어 두 사람의 재정적 어려움은 물론 그 경계 설정에 대한 대화 내용까지 아주 자세히 털어놓으며 아내를 괴물처럼 묘사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경계를 침범했을 뿐만 아니라 아내가 그 경계를 쓰려고 시도했다는 그 자체만으로 아내를 벌하고 만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는 다르게 심리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당신의 요청이 완전히 이해가 안 되거나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존중하는 태도로 반응할 겁니다. 놀랄 수도 있고 당신의 입장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자세한 질문을 할 수도 있죠. 예를 들면, 그게 당신에게 불편한 일인 줄 몰랐어요. 왜 그런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처럼 말이죠. 하지만 결국에는 알았어요. 당신의 말을 이해했습니다. 당신에게 중요한 문제이니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노력할게요. 라고 말할 겁니다. 그는 당신의 사적인 공간과 감정을 존중합니다. 그는 이를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신뢰의 표현이자 더 솔직하고 건강한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한 걸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사과, 기쁨 공유, 그리고 경계 존중이라는 이 세 가지 기준은 건강한 관계를 지탱하는 세 가지 핵심 기둥과 같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이 모든 기준에 실패하는 이유는 그들에게 건강한 인격체의 기본 요소인 책임감, 공감 능력, 그리고 타인에 대한 존중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과할 수 없습니다. 사과는 곧 자신의 완벽하다는 환상을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성공은 자신의 우월함에 대한 위협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는 진심으로 당신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경계를 존중할 수도 없습니다. 그들의 세상에서 당신은 그저 자신의 소유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기준의 렌즈를 통해 그 사람을 관찰해 보세요. 그러면 매우 명확하고 어쩌면 소름 끼치기까지 하는 진실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우선 이 테스트들이 임상적 진단을 내리는 도구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저희는 의사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 테스트는 여러분의 개인적인 안전을 위한 강력한 도구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이 세 가지 시험을 지속적으로 통과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독성이 강하고 파괴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엄청난 적신호입니다. 이제 자신의 안녕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때라는 신호입니다. 정신 건강을 지키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필수적인 일입니다. 이 신호들을 무시하지 마세요. 미래의 여러분이 현재의 여러분에게 고마워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절대 넘을 수 없는 세 가지 시험대 혹은 결정적인 특징입니다. 첫째, 진심으로 사과하고 책임을 지는 능력의 부재. 둘째, 타인의 성공과 기쁨을 견디지 못하는 것. 그리고 셋째, 다른 사람의 개인적인 경계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단순히 개별적인 성격 특성이 아닙니다. 오직 자신의 자아, 즉 에고, 이고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나르시시스트가 살아가는 세상의 근본적인 시스템인 것입니다.
이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하는 모습을 파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의 가장 큰 힘인 정상적인 가면을 벗겨내는 길입니다. 중요한 내용을 담은 이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이 설명에서 여러분의 상황을 발견하셨다면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정보가 필요한 더 많은 분들이 영상을 볼 수 있도록 좋아요를 눌러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도 유익한 주제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채널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이제 여러분께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특징 중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어떤 상황을 가장 많이 겪으셨나요? 여러분의 경험은 다른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공유해 주십시오.